한국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 2024년 기준 1인 기준 250만 원이 넘으면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는요. 사람들이 1인 가구가 250 넘는다고 중산층이라 생각할까요? 아니라는 거죠. 4인 가구는 573만 원 이상 넘어가면 중산층이라는데 그들이 중산층이라고 느낄까요? 아닐 것 같은 거죠. 맞벌이 부부가 각각 500만 원씩 벌어서 이제 두 부부 합산으로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중산층이라는 생각을 안 한답니다. 소득이 넉넉해도 중산층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고요. 상층도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생각 안 한답니다. 중산층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인정 안 하고요. 주변의 분위기, 문화를 살펴보며 이제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는 스스로를 하대 평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답니다. 그리고 주변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산답니다. 10억의 순자산이 없으면 이 중산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스스로 계속 뭔가를 이뤄내고 성취해도 스스로를 자학하는 경우가 많답니다. 왜겠습니까? 너무 비교질하는 문화가 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는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고 앞으로 얼마나 나아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렇게 지내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 우리는요, 언제든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놓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생각보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스스로를 너무 매우 안 좋은,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제 몰아가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좀 많더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, 우리의 의도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을 좀 겸허히 바라보며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기다려보고 또 조용히 움직이는 걸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. 정말로 얼마를 벌어야 중산층일까? 뭐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자고요. 월 7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. 그리고 중산층은 깨끗한 집에 차 한 대 1년에 해외여행 한 번 정도 다녀올 정도의 수준이 있으면 중산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건 그게 아니라 좀 중간 정도의 계층이다. 이러려면 안정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통장에 잔고에 매덕 있고 사는 집 있고 좀 남들이 보기에 창피해하지 않는 그런 이제 차 끌고 다니면서 씀씀이도 그냥 웬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들을 이제 중산층이라고 느끼나 봅니다. 근데 살아가는 건 이제 그런 이제 남들이 이제 제시해주는 그런 잣대 말고요. 내 스스로 살아가면서 그래 가족들끼리 이제 모여서 저녁밥 먹을 수 있고 공원이든 아니면 어디든 이렇게 산책 다닐 수 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만 되어도 되게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이 아닌가, 중산층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.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좀 더 나은 상태로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시간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.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예정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반짝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기면 허둥지둥 되죠. 태양이 안 보이면 그냥 우리네 인생에 평생 동안 햇빛이 비춰지지 않을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걱정합니다. 그런데 어떻습니까? 구름이 잠시 덮여 있을 뿐인 거고 그 구름이 사라지면 태양이 다시 반짝입니다. 그걸 알면 기다릴 수 있죠.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. 빙그레 웃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모르니까 구름이 뒤덮이면 영영 이제 암흑 속에 살아가야 될 것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스스로 몰락한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우리가 살면서 남을 원망하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. 좀 조심하고 좀 이제 나은 자세로 지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세상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죠.
괜한 이 허영심이나 이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.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신중하게 지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. 좀 더 염려하고 지내야죠. 우리는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계속 뭔가 일을 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정말 감사하며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. 조용히 지내고 우리의 다음을 또 모색하면서 살아가야겠죠. 아직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조금씩 차근차근 착실하게 살아가보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지금의 경제가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제2의 IMF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최소 3, 4년간은 현금 확보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침몰하고 망가진다고 하고요. 대출받은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.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2024년 연말이나 2025년 연초에 일본이 엔화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요. 엔캐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한국에 닥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참 우려스럽고 참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죠. 이럴 때일수록 검소하고 검약하고 절약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. 정신 나간 년놈들은 꿈꾸고 한탕 부리고 부자가 되겠다라고 설쳐대지만 그런 모습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.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건 없으면 답답하고 별로일 수 있죠. 근데 그래서 좀 더 조바심이 나고 좀 더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너무도 잘 압니다. 하지만 냉정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스스로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. 냉정히 내 현실을 인정해야 그래야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. 꼭 없는 사람들이 허세 부리고 까불어대고 남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죠. 가진 것이 없으면 내 스스로에게 부족한 게 뭔지 찾아보고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애쓰고 땀 흘리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러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여러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뭐 유통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.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가게도 많이 줄었고 음식점들 문 닫는 곳도 되게 많고요. 점점 빡빡해집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더욱 조심하고 대비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. 느긋하게 천천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. 근데 쉽지 않죠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내 스스로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